안녕하세요. 조널마킹입니다. 호날두가 또 한 번 챔스에서 극장골을 넣으면서 맨유를 살렸는데요. 최근 맨유는 챔스에서 3경기 연속 호날두의 결승골로 승리와 무승부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비 불안과 경기력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가스펠리니의 아탈란타는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아탈란타는 데미랄이 복귀하면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전방에는 자파타, 2선에는 일리치치, 파샬리치가 출전했고, 중원은 프로일러, 코프메이너러스가 출전했습니다. 맨유는 토트넘전에 이어 또 한 번 쓰리백을 꺼냈는데요. 린델레프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바이가 시즌 두 번째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중원에는 포그바, 맥토미니 조합이 출전했고, 투톱으로는 호날두와 레시포드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먼저 홈팀인 아탈란타의 전술 컨셉을 보면 강한 압박, 맨유의 뒷공간, 측면을 공략했는데요. 아탈란타는 거의 90분 내내 강한 압박을 선보였습니다. 강한 팀단위 압박 체계를 보였는데요. 전반전에는 3명의 공격진이 맨유의 쓰리백을 압박하고 윙백끼리의 압박, 플로일러와 코프메이너러스의 중원 압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쓰리백인 버룬, 데밀랄, 팔로미노는 맨유의 투톱과 빅페가 빌드업에 가담하기 위해 내려가면 같이 전진하면서 빌드업에 쉽게 관여되지 않게 강한 압박을 보였습니다. 후반전에는 3-5-2 형태로 변하면서 포백으로 전환한 맨유의 전술에 대응했는데요. 투톱으로 맨유의 센터백을 압박하고 윙백이 풀백을 압박, 중원은 역삼각형을 만들어 맨유의 중원을 압박했습니다. 거의 1대1 대인마크에 가까운 압박을 보였고, 이번에도 쓰리백이 맨유의 3명의 공격진에게 강하게 붙어 빌드업에 관여하거나 골을 받을 때 쉽게 소유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탈란타의 팀 단위 압박은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탈란타는 공격 시에 뒷공간과 측면을 공략했는데요. 자파타가 지속적으로 하프스페이스 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롱킥을 통한 공격 전개를 자주 시도했습니다. 자파타 한 명만으로도 맨유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으며 측면에 많은 숫자를 배치함으로써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놀렸던 아탈란타인데요. 아탈란타의 공격 비율을 보면 중앙은 현저히 낮고 양 측면 공격이 80%에 육박합니다. 왼쪽 측면은 팔로미노, 메흘레, 프로일러, 파샬리치 등 4명의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에 가담하고, 더룬, 코프메이너러스, 자파코스타, 일리치치가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자파타는 왼쪽과 오른쪽 모두 관여해주면서 중앙보단 맨유의 측면을 공략하기 위해 노력했던 아탈란타입니다. 아탈란타는 빌드업에서 특이한 점을 보였습니다.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특히 코프메이너러스가 오른쪽으로 빠져서 빌드업의 중추가 되었는데요. 센터백들도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들이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면 양측 센터백이 측면을 넓게 벌리거나 전진하면서 중앙 미드필더와 센터백이 스위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센터백과 미드필더의 스위칭으로 후방에서 볼을 받는 미드필더들이 맨유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코프메이너러스는 후방에서 정면을 쉽게 바라보고 빌드업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롱킹을 통해 침투하는 자파타에게 정확한 패스를 넣어주었는데요. 코프메이너러스는 더룬 다음으로 많은 터치를 기록했고, 패스를 12회 시도해서 9회나 연결시키며 높은 정확도의 롱킥을 구사했습니다. 맨유는 토트넘전처럼 같은 쓰리백이지만 전술에 약간 변화를 주었는데요. 토트넘전에는 수비 시에 5-3-2 형태를 띠면서 측면에 취약할 수 있는 수비 전형을 보였지만, 이날은 레시포드가 왼쪽, 페가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내려와 5-4-1의 전형으로 측면을 위주로 공격하는 아탈란타에 맞춘 전술을 보였는데요. 다만 바란이 부상당한 이후에는 4-4의 전형으로 복귀했습니다. 부페의 움직임도 달랐는데요. 토트넘전에는 오른쪽에 치우친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날은 왼쪽에도 많이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백 전환 이후에는 평소처럼 전방위적인 활동 반경을 가져가면서 왼쪽 공격에 많이 관여했습니다. 결국 부페가 전방위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른쪽에 전진이 잘 안됐는데요. 토트넘전에는 부페를 통해 오른쪽의 고민을 조금은 해결하는 듯 보였지만, 포백 전환 이후 부페가 평소처럼 움직이면서 왼쪽 공격에는 활발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른쪽에서는 비사카와 글린우드의 우측 활용은 적었습니다. 맨유는 이번에도 수비에서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바이는 시즌 두 번째 선발 출전치고 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파타의 슈팅을 막는 등 대인 수비에서도 우위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두 번의 실점 모두 간접적으로 관여했고, 맥과이어는 부상 복귀 이후에 폼이 잘 돌아오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데헤아는 최근 좋은 폼을 보였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평소 데헤아라면 첫 번째 실점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탈란타의 압박이 엄청 강하거나 그러지 않았음에도 1대1 데인마크처럼 압박을 가했을 때 맨유의 후방 라인이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였고, 포그바는 턴오버, 패스미스를 많이 기록했고 비사카 역시 압박이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바란이 부상인데요. 바란은 전반 38분 만에 부상으로 이탈했고 맨유는 반강제적으로 폭백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바란의 부상은 솔샤르에게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맨유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솔샤르는 주축 선수들을 부상 복귀 이후 바로 선발로 기용하고 있는데요. 레시포드는 출전 시간이 조절되고 있긴 하지만 맥과이어는 복귀 직후 선발로 계속 출전하면서 폼이 좋지 않고, 바란도 복귀 직후 2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물론 뛸 수 있는 몸 상태이기에 기용했겠지만 맥과이어와 바란의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조절해줬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솔샤르의 교체 카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파타에게 실점한 시간이 56분이지만 솔샤르는 후반 69분에 대응했고, 포그바의 좋지 않은 활약에도 너무 많은 시간을 뛰게 했습니다. 제일 문제였던 건 반데비크와 산초의 투입 시간인데요. 두 선수는 후반 87분에 투입됐습니다. 지고 있음에도 교체 투입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요. 정규 시간 3분을 남겨두고 두 선수가 활약하길 기대한 것인지 무슨 생각으로 이 시간대에 투입을 한 건지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맨유의 해결사는 호날두였습니다. 호날두는 맨유의 챔피언스 리그 4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했고, 비알레가 아탈란타의 홈경기에서는 극장골로 2경기 모두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이번에는 2번의 동점골, 극장골로 경기를 무승부로 만들며 맨유 팬들이 호날두에게 기대하던 클러치 능력이 오늘도 빛을 발했습니다. 맨유는 어쨌든 무승부를 거두며 조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콘테 감독이 토트넘으로 가면서 솔샤르를 경질하더라도 데려올 감독이 애매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맨더비에서는 솔샤르가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기대하며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